창업이란 스크린이 없으면 하늘이 되고 상영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이저 빔은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 대고 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신이 만든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마치 스크린이 없어 고민하던 중 하늘에 대고 상영할 수는 없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어 조사해보니 이미 레이저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 하늘에 대고 영상을 쏘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낸 레이저를 단지 생각의 전환을 통해 위대한 발명을 하게 된 것이죠. 창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엉뚱한 발상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과거는 나를 깔보고 현재는 나를 괴롭히고 미래는 나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고정관념과 경험이 자기 자신의 가장 무서운 적이며 경쟁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 창업가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과거는 나를 존중하고 현재는 나를 즐겁게 하고 미래는 나를 희망 속으로 안내한다고 하는 새로운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하다 보면 인사의 유형도 여러 가지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5가지로 제가 한번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만나자마자 말도 마라, 죽을 지경이야, 절망형의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 사는 게 그저 그렇지 뭐, 체념형의 인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럭저럭 지내, 현상 유지형입니다. 네 번째, 좀 좋아지고 있어, 발전형입니다. 다섯 번째, 좋아, 잘 되고 있어, 희망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의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업가의 12가지 의식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창업가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지만 되는가? 첫 번째, 무한 상상을 하라. 두루마리 휘지가 그래서 탄생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청개구리처럼 항상 반대로 하라. 세상을 거꾸로 보면 나만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쓸데없이 더해보고 빼보라. 이래서 반대편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모양을 내키는 대로 한번 바꿔보라. 차력을 빗듯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비워라. 여섯 번째, 부정적인 사고를 깨트려라. 일곱 번째,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당신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라. 여덟 번째, 한 번 더 짚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하라. 성공의 아이디어는 반복 앞서는 자가 그 아이디어를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반복만 앞서거나 깊이 내려가면 성공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보가 아닙니다. 반복은 부족합니다. 너무나 앞서가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실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반복의 아이디어를 볼 때 사람들은 흔히 뭐 이런 것까지 아이디어로 쳐줄 수 있을까 하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멍 뚫린 칼이 있습니다. 큰 물건을 자를 때 힘든 이유는 칼날의 예리함 이외에 마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칼날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허를 내고 히트를 쳤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 신경을 써라. 현재 푸대접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미리 한번 가봐라. 이 말입니다. 열 번째, 실패할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아라. 너무나 성공할 아이디어만 집중하지 말고 실패할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11번째, 타인의 평가나 시각에 주춤하지 말아라. 기죽지 마라 이 말입니다. 평가는 조언으로 생각하되 평가 하나하나에 냄비를 끓이듯 내 감정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12번째, 짜증과 불편을 즐겨 씹기를 바랍니다. 짜증과 불편을 입으로 내뱉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러한 멘토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창업의 코어 코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발상의 시작은 부족함에서부터 분명히 시작됩니다. 아이디어맨에게 부족함은 즐거운 반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즉 불편을 찾아서 메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짜증이 나면 말로 풀지 말고 짜증이 왜 나는지 조용히 메모지에 한번 기록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번 그것을 읽어보시오. 무엇이 보이는가? 거기서 무엇이 느껴지는가를 말입니다.
옛말에 개구즉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입을 열면 그릇이 나는 말입니다. 아이디어와 생각의 심, 즉 창의력은 짜증과 불편을 만났을 때 한판 승부를 위해 글러브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글러브를 챙기고 글러브를 손에 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만약에 글러브를 손에 끼기도 전에 화를 못 참고 짜증과 불편에 대해 화풀이를 하면 당신 내면의 창의력 선수는 준비도 못하고 움츠려보며 그대로 포기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창의력 대신에 화풀이라는 대타가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창의력이 출전하려면 약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맛을 들이면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때 맛있게 즐기면 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기본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성공의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양념입니다. 그러므로 피와 땀을 몸으로 먼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로 창업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90%의 무의식이 10%의 의식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90%의 무의식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이유도 모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에디슨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90%의 영감과 10%의 노력으로 자신은 성공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90%의 노력과 10%의 영감이라고 거짓되이 에디슨의 말을 배우고 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필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호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면 상대는 어떻게 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상대가 다 죽어버리면 창업의 시장에서 누가 내 창업에 필요한 것들을 다 그들이 구매해 줄 것입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한 이 말의 뜻은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필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우리 관념에 맞게끔 거꾸로 우리 사람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지필지기면 백전불태다 이 말은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서로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즉 서로 윈윈 전략을 구사하여 함께 살아보자는 얘기가 바로 손자병법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창업도 내가 성공함으로 상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공생을 모색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지 남을 죽이고 망하게 하여 얼마나 빼앗아 부자가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